구인의 전문가들이 펼치는 치열한 수익률 대결 슈팅스탁 1부 주식설전, 저는 진행을 맡은 단타장인 저는 김나은입니다. 한 주가 마무리됐습니다, 앵커님. 네. 오늘까지만 상승을 좀 해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아쉽게도 또 오늘은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좀 한 주간 희망이 있었던 그런 한 주를 보낸 것 같아요. 네, 어떠셨나요? 아무래도 이제 한 주간 증시 분위기가 너무 안 좋으면 상대적으로 금요일 날 분위기가 좋고 예. 한 주간 분위기가 너무 좋으면 금요일 날 좀 빠지는 경향이 살짝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증시도 아무래도 좋은 이 분위기를 이어가다가 살짝 찬물을 끼얹어주는 하루가 아니었나 예상이 됩니다. 저는 오늘 이제 하락한 데 포커스를 맞추기보다는 다음 주에 과연 이제 이 상승을 이어갈 것인지 아니면 이대로 상승을 반납하면서 미끄러질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오늘 하루의 하락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오늘 출연해주신 전문가님들과 함께 내일에 그리고 다음 주에 증시 우리가 함께 분석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주식설전도 한 주만을 남겨두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마지막까지 우리 대결에 끝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들 다음 주를 준비할 수 있는 투자 전략들 준비를 해왔을지 기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방송이 끝나고도 전문가들과 함께할 수 있는 노란톡은 샵 3772번으로 함께하고 싶은 전문가 이름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 가능하고요. 종목 상담도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한, 고민되는 종목이 있으시다면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탁 검색하시고요. 게시판에 들어오셔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보내주시면 상담까지 꼼꼼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썰전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네, 좋습니다. 예. 네, 오늘 슈팅스탁 1부 주식설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최근 시장 강세를 이끌었던 통화정책 안도감, 또 중국의 제로 코로나 완화 기대감 등 상승 모멘텀이 오늘은 다소 약해지면서 증시가 약세로 반전했습니다. 특히나 미국의 11월 ISM 제조업 지수가 30개월 만에 수축 국면에 돌입하면서 경기 침체 우려가 증폭된 것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시아 증시가 일제히 약세를 보인 가운데 오늘 우리 시장도 파란불이 짙었습니다. 코스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오늘 1.8% 밀린 2,434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코스피가 어제까지 3거래일 연속 상승했는데요. 이에 따른 차익 매물이 오늘은 출회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장막판 낙폭을 크게 키우는 모습이었는데요. 수급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장 초반부터 외국인이 매도에 나서면서 장 막판까지 4천억 원가량을 매도했고요. 이런 가운데 2차 전지 관련주들을 매수해 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 기관이 5천억 원 넘게 매도했고 개인이 오늘은 나홀로 9천억 원 넘게 매수했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시장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마찬가지로 1% 넘게 하락했습니다. 오늘 일장 1.03% 밀린 732포인트에서 거래를 마감했는데요. 수급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도에 나서는 모습이고요. 개인만 다홀로 2천억 원가량 매수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환율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은 오늘도 1,200원대를 유지했습니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전거래일보다 20전 오른 1,299원 90전에 거래를 마감했는데요. 어제 3개월 만에 1,300원 밑으로 떨어진 뒤 이틀 연속 1,200원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우리 시장 흐름 체크해 보셨습니다. 지금부터 더 자세한 이야기들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증시 하락 나와준 하루였는데요. 이런 이제 하루의 증시 분위기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우리가 그 긴 흐름을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그리고 이제 다음 주뿐만이 아니라요. 이번 연말을 어떻게 잘 마무리해야 할지, 산타랠리가 정말 나올지 아니면 이대로 전반적인 분위기가 좀 하방 추세로 갈지, 내년은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지금부터 차곡차곡 준비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하루 증시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시고요. 내년을 농사 지을 수 있을 만한 그런 계획 지금부터 오늘부터 출연해 주신 전문가님들과 함께 세워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상한 김영덕 전문가님 그리고 주대장 전문가님 출연해 주셨습니다. 전문가님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두 전문가님들과 함께 불금을 한번 이제 보내보려고 하는데요. 이 불타는 오늘 밤 여러분들 또 한국 축구 경기도 있는 날이죠.
과연 이제 어떻게 될지 또 기대도 되지만 우리 또 주식시장 어떻게 될지도 맞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좋습니다. 오늘 썰전 첫 번째 주제를 이어가면서 바로 증시 예측 그리고 시장 예측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요. 아바타2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그와 관련해서 뭐 특수효과를 담당하고 있는 기업들이라든지 뭐 AR 그리고 뭐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까지도 연결성을 보이면서 함께 올라가 주었는데요. 과연 이제 아바타2 개봉을 임박한 현재 상황에서 뭐 역대 박스오피스 1위 기록을 깰 거라는 기대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였나요? 그때쯤 아바타 처음 이제 개봉했을 때 봤을 때 그 충격이 가시질 않았는데 제가 극장 가서 보진 못하고 노트북으로 봤는데도 충격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이번에 2도 나오면 꼭 보러 가고 싶은데 과연 이 흥행 기록이 얼마나 갈아치워질지 그리고 이 어떻게 보면 영상 기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발전할 수 있을지 좀 주목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실제로 장에서 움직이는 종목들이 대거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여기에 관해서 상한 김용덕 전문가님과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이제 아바타2 개봉을 임박하고 어떻게 보면 앞두고 있는데 네네. 아바타1은 보셨나요? 봤죠. 어떻게 좀 재밌게 보셨나요? 그때 당시에는 상당히 충격적인 CG 효과들이 좀 많이 나왔던 부분이라 네. 요즘에는 이제 좀 대중적으로 인식될 수 있는 수준이지만 정말 좀 차원이 틀린 영화였다. 그때 좀 앞서가고 있었죠. 예, 그 사람들이 와 이런 영화를 만들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마도 상당한 그 흥행을 기록하지 않나 생각을 해보는데 우선은 의미가 있는 거는 전 세계 최초로 우리 한국에서 먼저 개봉을 한다라는 거에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K-미디어의 어떤 파워를 지금 디즈니에서도 조금 인식을 하고 있지 않느냐. 오히려 미국보다도 우리나라에서 먼저 개봉을 하는 이유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뭐 역대 박스오피스 1위는 아니에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명량 1위고 이 아바타 이전 아바타 1 같은 경우에는 한 7위 정도인가 그 정도로 이제 알고 있는데 7, 8위권 정도. 그래도 1,300만을 넘어서는 관객 수를 동원하면서 굉장히 좀 대표 히트 탑 10에 들었던 그런 이제 영화로 기록되고 있죠. 그래서 아마도 이제 디즈니에서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이제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 디즈니 그 어떤 넷플릭스하고 경쟁하기 위한 디즈니 플러스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디즈니 효과를 좀 더 한국 그 국민들에게 좀 높여주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먼저 개봉하면서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 전 세계 박스 오피스는 13년 동안 아바타 1이 지키고 있습니다. 무려 29억 달러 수준인가요? 우리나라로 4조 한 2천억 가까운 흥행 수익을 기록하면서 그 끝판왕이라고 했었던 엔드게임조차도 그 마블사의 엔드게임조차도 아바타를 넘어서질 못했어요. 한참 뒤에 이제 나온 건데도 우리나라에서는 물론 이제 엔드게임이 아바타보다 흥행 기록이 좀 더 이제 앞서갔지만 그래서 아바타의 기록은 아바타만 깰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돌면서 이번 아바타 2가 아바타 1의 13년 동안 깨지지 않은 전 세계 흥행 순위 1위 기록을 갈아치울 것인지, 즉 29억 달러 이상, 즉 4조 2천억 원 이상의 매출을 기록하면서 또 한 번 1위를 등극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귀초가 주목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평가들은 상당히 많이 갈리는 것 같아요. 아바타 지금 이 2 충분히 1위의 흥행 기록을 갱신할 수 있는 수치다. 왜? 예전보다 영화관 관객 수의 금액 단위가 올라갔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좌석 수는 더 늘어나 있거든요. 영화관이 많아져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단가가 높은데 아바타 1 본 사람들은 2를 다 보려고 할 거란 말이죠. 그런 부분에서 2가 1에 비해서 뭔가 발전되지 못했다라는 평만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매출은 넘어설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또 넘어서야 되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제작비가 2조 8천억인가 들었대요. 그러니까 4조 정도 이상의 수익을 내야지 뭐 100% 정도도 안 되는 수익이기 때문에 사실 흥행 1위를 갈아치더라도 이 어떤 마진율이 그렇게 좋게 나오지는 사실 않아요. 네, 히트를 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반드시 매출은 많이 나와야 된다라는 부담을 좀 안고 출발하는 그런 영화가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흥행에 실패할 것이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왜? 아바타 2의 예고편을 좀 놓고 본다면 아바타 1에서 나왔었던 느낌에서
뭔가 조금은 발전됐겠지만 그래픽의 느낌이 굉장히 화려하다거나 뭐 이런 느낌을 예고 흐름에서는 받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1에 이어서 2의 흐름에서 뭔가 혁신적인 흐름이 아니라 1에서 이용했던 그래픽 효과에 좀 더 버전업되는 그런 느낌이 아니냐라는 인식들에 대한 평가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만약에 현실적으로 진짜 그렇게 받아들여진다면 아마도 전체적으로 이거 꼭 영화관 가서 봐야 될 필요가 있냐라는 인식이 들어버리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최초 개봉을 하고 또 이제 12월 중순 개봉, 좀 있으면 개봉을 눈앞에 두는 근접 기간인 만큼 이 관련주들이 오늘도 굉장히 강세를 치고 다양한 분야의 이 아바타 효과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아직 덜 오른 아바타 관련 수혜 요소가 될 수 있는 뭐 메타버스 관련 업종이나 또는 뭐 OTT 관련 업종 부분이라든지 직접적으로 아바타의 효과를 볼 수 있는 핵심 수혜주들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앞으로 한 일주일 동안 추가 급등 랠리가 더 나올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하시면서 직접적인 아바타 연계 수혜 종목들에 대해서는 한 일주일 정도는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이 아바타2 개봉에 관해서 상당히 이제 우리들의 이 관심과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흥행 기록을 갈아치울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관련된 뭐 영상 기술이라든지 그리고 뭐 컨텐츠 관련된 종목들의 상승 랠리도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시점인 것 같고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관련된 종목들 한번 계속해서 눈여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같은 이 아바타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 또 주대장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뭐 지금 현재 아바타2가 개봉한다, 뭐 재밌는 영화 개봉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사실 중요한 거는 거의 관련된 산업군의 수익, 수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기대하는 거잖아요. 네. 뭐 영상 기술 오늘 덱스터도 좀 올라가더라고요. 맞아요. 네, 예. 덱스터도 좀 올라가고 그다음에 뭐 좀 이제 관련된 종목들 랠리가 나올 걸로 또 기대되는 상황인데 이 산업이라든지 아니면 이 섹터들에 대해서 뭐 영화 개봉 이후에도 계속 갈 거라고 보시나요? 실제로 뭐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영상 기반이다 보니까 네네. 뭐 같이 움직이더라고요. 네. 메타버스가 이제 또 아바타를 엮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뭐 네. 어떻게 보시나요? 뭐 일단 오늘 가장 중요한 건 대한민국의 축구 화이팅입니다. 네. 네. 화이팅 화이팅입니다. 먼저 얘기를 하고요. 일단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은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쪽은. 미국에서도 이제 전 거래일에 이미지 센싱, 뭐 카메라, 모듈, 뭐 이런 관련 종목들도 이제 상승세를 보였기 때문에 메타버스 뭐 이런 쪽은 뭐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XR 기기 뭐 이런 호재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봤을 때는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고 오늘 저는 이제 아바타 관련주로 했을 때 특이점을 좀 하나 봤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IHQ의 주가입니다. 오늘 엄청나게 많이 빠졌어요. 한 27% 빠졌는데요. 뭐 빠진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전환사채를 전환사채 물량이 출회가 됐다. 라는 이슈 때문인데 제가 이와 관련해서 이 IHQ의 이제 주가나 뭐 여러 가지 면을 좀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뭐 다들 아시는 뭐 무자본 M&A로 굉장히 유명한 그런 기업들이 전환사채를 들어가 있어서 사실상 진짜로 실질 수혜되는 그런 종목들만 공략을 하시고 이런 종목은 좀 피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과감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봅니다.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이제 주주분들이 좀 피해를 입으시고 눈물을 흘리시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는 좀 이 부분을 좀 강조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아바타 개봉일이 아직 좀 남았습니다. 아바타 개봉일이 아직 좀 남았고 12월 14일 날 개봉이기 때문에 이벤트성으로 종목들 매매는 충분히 가능하다. 다만 옥석 가리기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혹시 오늘 IHQ 이거 주가 어떻게 할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아무래도 이 뭐 무자본 M&A로 유명한 뭐 그런 관련된 기업들 KH 관련된 기업들이 KH 필력순환의 대주주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태까지 전례를 보면 멀쩡했던 기업 별로 없었기 때문에 해서 이 종목은 뭐 과대 낙폭을 노린다거나 뭐 이런 것보다도 조금 실질 수혜주를 찾아보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해보고 일단 HQ 때문에 변동성 좀 참고하셔서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이 IHQ 같은 경우에도 주가 급락이 나오면서 이러한 어떻게 보면 좀 위험성, 리스크를 충분히 이제 감내하고
우리가 이제 기업을 분석할 때 좀 더 면밀하게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또 이제 이벤트가 준비가 되어 있죠. 방송을 끝까지 시청하시다 보면 오늘 주대장 전문가님의 종목, 내일의 상한가 도전주를 여러분들 공개 방송에서 알려드리는데 여기에 관련된 힌트를 드릴 겁니다. 이 힌트를 듣고 종목을 맞춰주시면 정답자분들에 한해서 추첨 통해 커피 쿠폰 드리고 있거든요. 참여 방법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 끝까지 보시고 힌트 통해 내가 정답을 알겠다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 인터넷 들어가셔서 포털 검색창에다가 슈팅 스탁이라고 입력하시면 이어지는 8시 주대장 전문가님의 온라인 공개 방송 바로 무료로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편안하게 오셔서 여러분들 채팅창에 방송 채팅창에다가 올려주시면 정답자분들에 한해서 커피 쿠폰 추첨 통해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이어서 두 번째 주제 함께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썰전 두 번째 주제는요. 독일경제부 중국, 대만 2027년까지 합병이 예상된다라는 이슈를 가지고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야, 지금 현재 독일경제부에서 나온 얘기인데 중국, 대만이 지금 뭐 합병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 과연 이거를 미국이 가만두고 볼까 이런 생각도 조심스럽게 들거든요. 자, 주대장 전문가님께 연이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이거 2027년까지 합병을 예상한다는데 네. 미국이 가만둘까요, 이거? 진짜 미사일이라도 들고 가서 이거 방해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가만히는 안 두겠죠. 예, 근데 아직 예측치라. 그쵸. 도대체 그러면은 이 예측이 왜 나왔는가를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유가 중요하죠. 그렇죠. 아무래도 시진핑 국가주석의 3년임이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국가주석을 2연임까지만 할 수 있어요. 근데 3연임에 할 때 내정자가 있었는데 그 내정자를 제치고 본인이 3연임을 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원래 시진핑이 요번에 국가주석을 하면 안 되는데 하고 화들짝 놀라서 중국에서 자본이 크게 유출이 된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2연임밖에 하지 못하는데 3연임을 했기 때문에 이제 신냉전이 아니냐.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미국과 유럽 이런 신냉전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뭐 1대1로 정책이라고 해서 시진핑 주석이 많이 했던 거 있죠. 뭐 미국과 그런 서방 국가들을 돌아가지고 아시아를 연결하는 그런 자기들만의 그런 힘을 키우겠다라는 그런 1대1로 정책이나 그런 관련된 이야기들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거의 이제는 공산당 같은 경우에 공산 그 주의 같은 경우에는 그게 모두가 독재를 하고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 어쨌든 투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건데 그게 아니라 지금은 3년임을 했기 때문에 약간 독재 체제로 가지를 않나라는 그런 걱정 때문에 독일과 뭐 미국 국가 위협으로 선포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이 부분이 굉장히 걱정되는 부분이고 이게 뭐 어떻게 뭐 쉽게 말로 갑자기 풀릴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쉽게 풀릴 수도 있겠지만 당분간 뭐 방산주라든가 뭐 방산 뭐 수출이라든가 이런 이야기는 계속 나올 것 같고 이로 인해서 또 수혜를 보는 게 사실 미국이죠. 미국이 뭐 사우디나 여러 국가에 무기를 굉장히 많이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무기 판매 때문에도 뭐 이런 뭐 방산 관련주들 섹터 관심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뭐 시진핑 국가주석이 어떤 정책을 펼치는지에 따라서 이게 효율성이 아니라 안보주의적으로 좀 변할 수도 있습니다. 뭐 중국 거를 미국이 진짜 철저하게 배제를 할 수도 있어요. 앞으로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좀 보시면서 매매에 참고하셔서 섹터를 고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정치적인 분야까지도 함께 좀 보셔야 되겠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아무래도 신냉전 시대가 나아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전까지면은 돈이 되면 사실 중국이랑도 같이 손잡고 사업하고 이랬는데 이제는 돈이 된다고 사업을 하지 않고 오히려 이제 편가르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념에 따라서 지금 이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국가들이 서로 편을 가르면서 우리끼리 이제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또 이제 방산이라든지 뭐 말씀해주신 그런 종목들이 계속해서 좀 랠리를 보여줄 가능성도 좀 장기적으로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면서요. 오늘 또 이어지는 8시에는 주대장 전문가님의 온라인 공개 방송 강의가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또 온라인 공개 방송 준비하고 계신데요. 네. 오늘은 어떤 강의 내용 준비해 주셨나요? 뭐 여기에 관련된 내용일까요? 아무래도 정세가 불안전하기 때문에 제가 중요한 거는 저는 이제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이
제가 추천하는 종목을 가지고 분할 매수했을 때 언젠가는 반드시 수익 볼 수 있는 종목을 좀 발굴하는 데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어지러운 장세에서 잡아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좋은 주식을 좀 소개할까 합니다. 그래서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잡아가야 돼. 이 사우디가 이번에 발표한 힌트를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힌트를 하나 드리면 사우디가 이번에 공항을 새로 짓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관련주들이 한번 들썩였는데 그와 관련된 수혜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사우디 이번 공항 관련해서 종목도 이제 준비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강의도 준비해 주셨다고 하십니다. 이 날씨가 지금 추워지고 있는 상황이죠. 이 몸과 마음을 뜨겁게 달궈줄 국밥 같은 종목 준비해 주셨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이 종목까지 꼭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온라인 공개 방송 어떻게 참여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들어가셔서 여러분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탁이라고 입력해 주시면 바로 이어지는 8시 주대장 전문가님의 온라인 공개 방송 무료로 참여 가능하시니까요. 여러분들 편안하게 오셔서 많이 시청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주제에 대해서 상하 김용덕 전문가님께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전문가님 지금 뭐 앞서서 이 주대장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정세가 상당히 좀 불안한 것 같아요. 뭐 신냉전이다 이러고 이념의 대립도 많이 이루어지고 이전부터 뭐 치포 동맹 이런 것도 얘기 나왔잖아요. 네네. 그리고 또 중국에서도 지금 그 안쪽에서 뭐 백지 시위도 일어나고 있고 시끄러운 상황인데 네. 야,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 투자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우선 지금 이 주제와 관련된 내용은 이제 독일 경제부에서 사실 발표한 내용이죠. 네, 그렇죠. 27년도에 중국이 이제 대만을 좀 합병해서 자국 영토화 시키려고 할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 자체는 우선은 아무래도 우크라이나 전쟁에 빗대어보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러시아가 원래 소련 연방 국가였던 이제 우크라이나를 좀 반강제적으로 이제 전쟁을 통해서 지역을 확보하려고 하는 부분하고 이제 비슷한 느낌인데 대만 같은 경우에도 원래 예전에는 이제 중국 영토였는데 서방 국가들이 이제 들어와서 중국 지역 부분들을 식민지화시키고 다시 빠져나가면서 이제 독립을 이루고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사실 다르게 이제 자치행 정부가 나온 거기 때문에 중국의 입장에서는 원래 중국의 영토다라는 인식이 뿌리 깊게 박혀 있어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러시아 문화의 발산지 지역이 있거든요. 우크라이나 지역에. 그거를 나토한테 줄 수는 없다라고 해서 나토 이제 가입을 시도하려고 하니까 전쟁까지 일으키면서 이 그 주요 지역 땅덩어리 그 해당 문화지 쪽을 다 장악한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멈춰 있는 상태인 건데 그런 부분인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뿌리를 찾는다, 원래 내 거를 찾는다, 남에게 줄 수 없다라는 그런 분위기죠. 그래서 지금 2027년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그 독일의 중국 인민해방군이 창설된 100주년 기념일이 2027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기념해가지고 대만을 이제 장악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또 그때 정도면은 기술력이 늘어난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정밀 타격이 가능한 미사일들이 다 개발될 수 있는 시기고 잘못하면 이제 대만을 공격하면은 미국이 가만두지 않겠다고 했으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3차 세계대전 가능성도 좀 염두에 볼 수 있고 굉장한 악재죠. 그리고 시진핑이 또 그 시기에 4연임 가능성이 이제 시도될 수 있는 시기라 이런 야욕도 좀 보일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좀 더 긴 설명 드리고 싶지만 오늘 시간 관계상 실질적으로 현실 가능성은 좀 높지 않다라는 식으로 저는 분석을 마무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 3차 세계대전이라니 정말 말만 들어도 무섭습니다. 이런 일은 꼭 일어나서 안 되겠죠. 자, 여러분들 지금 이런 혼란스러운 장세 속에서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걱정 나날이 커지고 있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죠. 오늘 출연해 주신 전문가님들께서 여러분들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종목 상담 진행해 주실 예정입니다. 지금부터 바로 나은 앵커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종목 상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주대장 전문가께 부탁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코라는 종목인데요. 매수가는 6,500원에 비중이 60%, 비중을 좀 많이 실으시는 상황인데요. 스페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뭐 스페코 같은 경우에는 뭐 방산주로 분류되기도 하고요. 사실 뭐 사업적인 부분에서 엄청나게 뭐 큰 성과를 내고 있는 기업이라기보다도 테마성으로 자주 움직이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의 매수 단가와 비중을 보고서 가격적인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차트를 한번 바로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아까도 이야기 드렸지만 방산주가 당분간은 좋은 흐름을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무기를 수출하면서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뭐 당장은 뭐 좋은 뭐 협상을 이렇게 막 빨리빨리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안 들 수도 있거든요. 일단 분위기 자체가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또 금방 화해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 부분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1차적으로 6,500원 정도에 가지고 계시고 비중이 너무 많으시기 때문에 비중 추가는 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테마가 한번 불면 충분히 상승을 해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목표가를 6,800원에서 7,000원 정도로 1차를 잡고 나머지는 좀 분할 매도 하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방 경직성도 지금은 주가가 많이 빠져서 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속 홀딩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페코는 단기적으로는 6,800원에서 7,000원을 목표가로 설정을 하시고 비중을 좀 줄여나가시는 게 좋겠다 설명을 해드렸고요. 다음 종목은 동국 R&S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매수가가 4,900원이고 비중은 15%, 비중은 크진 않은 상황인 것 같은데요. 동국 R&S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동국 R&S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뭐 테마로 좀 엮였는데요. 뭐 광물 관련한 이슈도 엮이고, 사실 이제 근데 웰크론 한텍과 같이 주가를 좀 자주 움직였었던 종목인데 웰크론 한텍이 이미 주가가 크게 올라버렸죠. 그리고 이 종목은 같이 움직이지 않아가지고 이제 테마를 같은 테마로 좀 엮어가지고 보는 거는 다소 좀 무리가 있고, 기업적인 측면에서 뭐 지금 엄청나게 뛰어난 성과를 내기보다도 좀 이것도 테마성으로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테마성으로 지켜보시고 지금 가격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주봉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가격선 굉장히 하방 경직성이 굉장히 강한 가격선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현재 단가에서 보유를 하시고 비중 추가는 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슈팅 나올 때 5,000원 또는 매수가 부분에서 빠져나오시는 것을 일단 전략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동국 R&S는 상승 흐름이 나온다면 5,000원 부근에서 빠져나오는 것을 권유를 해드렸습니다. 따로 비중 추가는 안 하는 게 좋겠다라고 설명을 해드렸고요. 자, 그럼 이번에는 상한 김용덕 전문가께 부탁드려보도록 할게요. 알로이스라는 종목인데요. 매수가는 2,300원, 비중은 안 적어주신 것 같습니다. 알로이스는 현재가가 1,870원. 어떻게 한번 대응을 해볼까요? 네, 알로이스면은 이제 하는 영역이 이제 OTT 관련 셋톱박스 사업을 주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제 국내 시장보다는 이제 해외 시장에 연동되는 점유율이 좀 더 높은 그런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아바타 효과라든지 이런 관련된 메타버스 영역과 관련된 얘기들이 나오는 거에 접목이 돼서 좀 반등이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당분간은 상승 추세에 대한 효과가 더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기술적인 흐름을 놓고 본다면은 매수가가 2,300원이시면은 7월 고점 구간대인데 아마 이때 추격 매수를 들어가셨다가 물리신 게 아닌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 반등 여력으로는 2,300원까지 현재의 추세 파동이 이어질 확률은 좀 있어 보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12월 중순까지 도달하지 못할 경우에는 자체적인 이슈 효과로 반등이 나오긴 어렵고, 또 2,300원에 도달한다고 하더라도 그 구간대가 이제 이평저항권이 몰려있는 구간대 근처이기 때문에 아마 2,200원대부터 상당한 저항을 받을 확률이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2,200원, 300원 정도에서 손실폭을 최소화하는 구간대에 12월 파동이 나온다고 한다면 비중을 얘기 안 해주셨지만 현금화 시키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중장기적으로 바라본다면 뭐 내년도가 조금 상승 추세로 바라볼 수는 있을 걸로 보이기 때문에 2,300원 재돌파가 내년도에는 가능할 수 있어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선은 2,200~300원 부근에서 좀 정리하는 것도 괜찮고 조금 더 길게 볼 수 있다면 내년쯤에는 2,300원 이상도 뚫어낼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으로는 SM라이프 디자인 보도록 할 텐데요. SM라이프 디자인은 매수가가 2,753원에 비중은 15%. 우리 시청자님은 지금 수익권에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매도를 어느 구간에서 좀 정리를 하는 게 괜찮을까요? 기본적으로는 수익 중이신 것 같아요. 지금이 3,145원이고 매수가가 2,700원대시라고 한다면은 수익률이 10%가 좀 넘는데 일단 축하드린다는 말씀 드릴 수 있겠고, SM라이프 디자인이 하고 있는 사업 영역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SM 계열의 마케팅이라든지 음반 제작, 판매, 유통 부분들을 좀 담당하고 있는 기업이고, 현재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원인 중에 한 가지로 놓고 볼 수 있는 거는 이 종목이 디즈니 판권, 2차 판권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아바타2 개봉의 직접적인 수혜주로 거론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련된 패키지 판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SM 라이프 디자인이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DVD 판권도 다 보유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아바타 효과를 지속적으로 받는 추가 상승이 가능할 거로 보고 있고요. 또한 이 종목하고 이제 모회사인 SM의 주가를 비교해 본다라고 한다면은 거의 흐름이 좀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가 있겠는데, 관련돼서 지금 SM이 M&A 매각 시도를 좀 해주고 있죠. 이수만 씨 지분과 관련돼서. 이와 관련돼서 카카오라든지 네이버 그리고 그 외에 많은 국내 대기업들이 경쟁 방식으로 지금 인수를 좀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매각 효과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어떤 아바타 효과 외에도 추가적으로 매각 이슈에 대한 기대치를 고려해 본다면은 기술적으로도 이번 연도 최대 고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는 시점이지만 5,000원대 이상까지의 슈팅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인 12월 재료 외에도 매각 재료가 불붙을 경우에는 상한가도 나올 수 있는 만큼 추세적으로 좀 더 홀딩하면서 수익률을 크게 늘려가는 전략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은 좀 추세적으로 홀딩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4가지 종목, 오늘 썰전 주제와 관련이 있었던 4종목에 대한 상담 도와드렸고요.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올려주시면 이 시간을 통해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보신 것처럼 썰전 주제와 관련이 있으면 채팅률이 더 높기 때문에 미리미리 전문가들의 노란 톡방 들어오셔서 방송 당일의 썰전 주제를 확인하시고 상담 올려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주식 썰전 화면으로 정리를 하고 오시죠. 네, 현재 슈팅스타 점점 치열해지고 있는 수익률 대결. 여러분들 수익률 개요 말씀드리겠습니다. 포트폴리오 관리는 총 5개의 종목을 트레이딩하고 최대 편입 종목은 5종목으로 제한합니다. 편입이 제한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시총 500억 이하 종목, 투자 주의, 환기, 관리, 경고, 위험, 주의 종목은 편입할 수 없습니다. 수익률 계산은 종목별 수익률 단순 가감하고요. 매수는 이길 지정 매수가 이하로 편입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전문가님들 수익률 현황 만나보시죠. 자, 먼저 7시 일부 출연진 전문가님들 현재 누적 수익률 476% 기록 중이시고요. 현재 2부 출연진 전문가님들 누적 수익률 433%로 지금 바짝 추격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약 한 43%가량 일부 전문가님들이 앞서 나오고 계신데요. 과연 여러분들 끝까지 우리가 두고 봤을 때 일부 전문가님들이 그대로 승기를 잡아가실지, 2부 전문가님들의 역전이 나올지 끝까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개별 순위 만나보시죠. 자, 먼저 9위 현재 공대원 대표님, 현재 종목은 보유하고 있지 않으시고요. 누적 수익률 31.5%, 한미글로벌 13.9%, 현대로템 8% 수익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8위 현재 다비드 전문가님 누적 수익률 47%, MBT 21% 수익 중인데 여전히 보유 중이시고요. 매도 종목 탑5는요. 현재 S트래픽, 나노신 소재, 그린케미칼 세 종목의 2자릿수 수익률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7위 만나보겠습니다. 네, 적풍 전문가님 누적 수익률 74% 기록 중이시고요. 현재 IHQ는 오늘 이제 급락으로 오늘 마이너스 8.5% 매도를 해주셨습니다. 자, 세 종목 보유하고 계시고요. 현재 매도 종목 탑5 만나보시죠. 네, 매도 종목 탑5는요. 경동도시가스, 코닉오토메이션, 원익-P&E, 네, 푸른저축은행, 효성중공업까지 한번 이제 급등이 나오기 시작하면 강력한 슈팅으로 수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다음으로 6위. 네, 상한 김용덕 전문가님 99%, 네, 100%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오늘 선익시스템 23% 수익 구간에서 매도를 해주셨고요. JYP 엔터테인먼트 현재 15% 수익 중인 종목 보유하고 계신데 지금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이제 4종목 보유하고 계시고요. 현재 매도 종목 탑5 만나보시죠. 이제 선익시스템이 또 이제 1위 자리를 꿰찰 것 같은데요. 현대무백스와 모아데이터 현재 15%와 13% 두 자릿수 수익률 눈에 띄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5위. 네, 주대장 전문가님 누적 수익률 105% 현재 4종목 보유하고 계시고요. 과연 끝까지 모든 종목 수익 실현으로 마무리하실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매도 종목 탑5는 경동도시가스 마찬가지로 또 수익을 실현해 주셨죠. 한신기계와 한미글로벌 두 번의 13% 그리고 유신 12%까지 수익률 기록해주고 계십니다. 자, 다음으로 4위. 네, 신호주 대표님 현재 뭐 2위, 1위까지 가셨는데 또 잠깐 방심하니까 순식간에 4위까지 내려옵니다. 지금 1위부터 4위까지 너무 치열한 상황이죠. 현재 누적 수익률 120%, CJ, CGV 이제 아바타 개봉을 앞두고 있는데 아직 보유하고 계십니다. 25% 수익 중이시고요. 5종목 모두 채워주신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매도 종목 탑5는요. 웰크론 22%, 일진파워 15%, 네오위즈홀딩스, 사마네트웍스, 팜스토리까지 두 자릿수 수익률, 특히 웰크론 20%대 수익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지금 뒷심을 강하게 발휘하고 있는 분이죠. 끝까지 1위로 안착하실 수 있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3위. 네, 이주연 대표님 4위였는데 올라오셨습니다. 역시 오늘 연우 종목의 급등이 1등 공신이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오늘 연우가 급등 랠리를 보여주면서 수익 실현 20% 실현해 주시면서 현재 누적 수익률 134%까지 끌어올려 주셨습니다. 4종목 보유하고 계시고요. 매도 종목 탑5 보겠습니다. 예, 풍국주정 34%, 액톤소프트 25%, 히림 20%, 피플바이오와 휴마시스 12%, 11%대 수익 실현 해주셨고요. 과연 2위와 1위 어떻게 되고 있을지 지금 바로 보시죠. 네, 현재 2위 골든마우스 전문가님 147%. 네, 많이 따라왔습니다. 지금 차곡차곡 올라오고 계세요. 다우데이터 43% 수익 중이지만 여전히 보유 중이십니다. 코스메카 코리아 3% 수익 중이고요. 이제 포트는 5종목 모두 채워주셨습니다. 매도 종목 탑5는요. 현재 NC소프트 26%와 유신데모 17%, 이노뎁 16%, 선진뷰티사이언스 12%로 현재 강력한 수익률 기록 중인데 과연 현재 보유하고 있는 40%가 넘어가고 있는 이 다우 종목이 어디까지 갈지, 이 다우 데이터 수익률이 어디까지 고점을 찍어줄지가 1위로 올라설 수 있을지 혹은 2위로 마무리할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1위, 네, 꼴등부터 마이너스 50% 누적 수익률부터 한 달 만에 플러스 200% 누적 수익률을 한 달 만에 보여주셨습니다. 히림 한 종목, 단일 종목으로 최고 수익률 58%, 지금 모든 종목 중에 가장 높은 수익률이고요. 일성건설 24%, 대우AEL 19%, 자연광경 15%, 기산텔레콤 12%로 지금 현재 종목들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깔끔하게 마무리해 주셨고 누적 수익률은 150% 기록 중이십니다. 네, 2위인 골든마우스 전문가님과 채 3%밖에 누적 수익률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는 상위권 경쟁, 과연 마무리는 어떻게 될지 여러분들 다음 주까지 끝까지 주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는 수익률 대결입니다. 현재 출연해 주신 전문가님들의 보유 종목, 또 AS를 들어봐야 되겠죠. 자, 상한 김용덕 전문가님, 현재 네. 뭐 선익 시스템 급등 랠리가 나오면서 네. 23% 수익 실현 또 단기간에 해주셨습니다. 네, 좀 만족스럽고요. 축하드린다 네. 말씀드리고요. 네. 선익 시스템 그리고 JYP 엔터도 최근 흐름이 좋은데 네, 네, 이 네. 종목들 한번 봐주실 수 있을까요? 예, 알겠습니다. 우선 선익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뭐 세계시장 1위 또 증착기 업체다 보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한 기대치를 가지고 이제 기술적인 흐름도 같이 보면서 공략을 했는데 또 메타버스 재료를 가지고 있죠, 이 종목이. XR 관련된 뭐 안경 관련 소식들이 이제 최근에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과 관련돼서도 또 상당 부분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기업이어서 주가에 어떤 탄력이 더 붙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직전 고점까지도 도전을 해볼 만하지만 단기 슈팅이 충분히 나오고 꼬리가 발생되는 그런 흐름이 나온 만큼 수익률이 20%가 넘으면 좀 충분한 수익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수익 실현 전략을 이제 해 가셨는데 보유하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어차피 지금 메타버스라든지 이런 XR 관련된 분위기들이 아바타 효과와 연동돼 가지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더 추가 상승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 노란톡에서도 설명드렸듯이 분할 차익 관점으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JIP 엔터 보도록 하겠는데 원래는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목표 주가를 상향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아마 어제 목표 주가 상향 소식을 들으셨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현재 이 주식설전 수익률 개념에 대해가 예상보다 좀 빨리 개편이 되면서 완료가 예정되고 있기 때문에 종목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제가 더 보여드릴 수는 이제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기조까지 추가적인 상승력 나온다면 최대한 수익률을 더 챙겨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추가 목표 주가를 7만 원으로 상향시키고 보고 있다라는 거고요. 고점 돌파 시 단기 급등 슈팅이 더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수익률이 15%가 아니라 30% 이상 때까지도 다음 주에 기대해 볼 수 있을 테니까 유지하고 계신 분들은 홀딩 가볍게 해주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서인 시스템 뭐 이제 추가적인 랠리 노려보지 않을 정도로 만족스러운 23% 수익 내주시고 JYP는 조금 더 욕심을 내도 좋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뭐 30% 혹은 뭐 그 이상도 우리가 노려볼 수 있겠는데 과연 대회 끝날 때까지 급등 랠리 어디까지 쭉쭉 치고 올라갈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주대장 전문가님의 종목 AS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이 도화 엔지니어링 현재 보유하고 계신데 네. 현재 마이너스 11% 구간이에요. 네. 지금 어느 정도 조금 빠져 있는 상황인데 네. 다시 이제 회복해서 올라갈 만한 그런 모멘텀이 있을까요? 네, 많이 좀 제가 보유한 종목 중에서 가장 좀 주가 하락률이 좀 큰 상황이라서 걱정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바로 차트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도화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업을 하냐면 설계, 감리, 그리고 뭐 최근에는 뭐 ESS 뭐 전력 생산 판매 관련한 설비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엔지니어링 산업이기 때문에 원재료가 따로 없어요. 거의 인건비 그리고 경기 변동에 강하다. 5년 동안 매출 꾸준했고 5년 동안 흑자를 꾸준했고 그랬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꾸준한 매출을 내고 있고 그리고 경기에 강하다라는 점이 일단 첫 번째 장점을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굉장히 착한 기업입니다. 보시면은 이 기업이 수혜를 받을 때는 언제 수혜를 받냐면 사회 간접 자본 투자가 늘어나면은 설계나 토목공사 뭐 이런 것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수혜를 볼 수 있거든요.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해야 되죠. 파키스탄 홍수 때문에 파키스탄 재건해야 되죠. 할 게 너무나도 많아요. 사우디 네옴시티까지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이 점을 보셔야 돼요. 이 도화 엔지니어링은 5년 동안 벌은 돈의 50%에서 60%를 배당을 해줬습니다. 단 한 번도 빠짐없이 5년 동안 벌은 돈의 50~60%를 배당을 했던 착한 기업이에요. 이 기업이 만약에 우크라이나 재건이라든가 뭐 언젠가는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뭐 파키스탄 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 충분히 상승 여력은 충분하고 실적 잘 나오고 있고 배당 잘해주는 기업이기 때문에 좀 주가 눌렸을 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거래량 보면은 매도량이 별로 없습니다. 별로 매도량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 눌렸을 때를 기회로 삼으시고 좀 장기적인 흐름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장기적으로 우상향하고 있는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가가 조금 지지부진한 느낌이 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전의 매물을 좀 소화하는 구간에 있기 때문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매물을 소화하게 되면 다시 우상향해서 그릴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되고 설계 감리 앞으로 사회 간접 자본 투자나 재건이 많이 이루어지면 반드시 좀 수혜를 볼 수 있고 벌은 돈의 60%를 배당하는 착한 기업이다. 5년 연속. 그래서 굉장히 좋은 기업이라 보시면 되고 지속 홀딩 유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야, 배당 성향이 이렇게 높은 줄 몰랐습니다. 정말 착한 기업이다 말씀해 주셨고요. 향후 이제 뭐 파키스탄이라든지 그리고 뭐 네옴시티라든지 재건 그리고 이 인프라 관련된 수요가 계속해서 나올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 도화 엔지니어링 뭐 마이너스에 초점을 보기보단 향후의 성장성 강하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상한 김용덕 전문가님의 종목 JYP 엔터테인먼트 목표가가 잘못 나갔는데요. 여러분들 목표가 7만 원입니다. 목표가 7만 원이라는 점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정정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기다리고 기다리던 내일의 상한가 도전주 두 전문가님께서는 오늘 과연 어떤 종목을 준비해 주셨을지
지금 바로 저와 함께 만나보시죠. 네, 먼저 상한 김용덕 전문가님의 내일의 상한가 도전주 함께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내일의 상한가 도전주 오늘 네. 또 어떤 종목 준비해 주셨나요? 예, 이제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저는 이제 2번의 추천주 기회밖에 없어요. 네, 저번 그렇죠. 주, 다음 주 금요일에는 이제 또 이제 그게 아니고 이제 종합 방송이잖아요. 네. 그래서 좀 공격적인 승부를 해볼 수 있는 종목을 준비해봤습니다. 오, 공격적인 승부요. 네, 가온 미디어라는 종목을 제가 준비해봤는데 오늘 급등이 좀 나왔는데 사업성이 굉장히 좀 좋은 종목이에요. 아, 그런가요? 네, 기본적으로 AI 기반의 이제 OTT 사업 영역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뭐 기가진이 뭐 이런 거 아시죠? 이와 관련된 이제 사업 영역 부분 그리고 또 이제 네트워크 사업 영역 및 XR 관련 사업 그리고 로봇 플랫폼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아바타 효과와 관련된 OTT 시장 성장 그리고 XR과 관련된 이제 메타버스 사업 성장 효과와 함께 또 연동돼서 이제 네옴시티에서도 이런 이제 시스템 자동화 부분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로봇 플랫폼과 연동돼서도 다 사용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종합 멀티 기업이라고 사실 볼 수 있는 부분이라 볼 수 있겠고 현재 시점 기술적으로 바닥권에서 대량 거래 단기 슈팅이 나왔어요. 그럼 주봉상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여기 보시면은 2년 전 저점에서 이 구간대에서 보면 랠리가 나왔고 월봉상으로도 보시면은 요 구간대에서 슈팅이 나오면 12,500원에서 15,000원까지 달렸던 그런 차트 흐름이 나옵니다. 아마 연속 양봉 슈팅으로 당분간 굉장히 강하게 가는 흐름을 주포들이 움직여주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는데 목표 주가를 그래서 일단은 15,000원 정도로 잡아보도록 하겠고 손절가는 5,430원 직전 저점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목표 주가는 일단 넉넉히 잡았고요. 아마 1만 원에서 12,000원 사이까지 굉장히 빠르게 다음 주까지 슈팅이 나올 거라고 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가 범위에서 바로바로 잡아주시고 급등 흐름을 좀 즐기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금 현재 가온미디어 좀 승부수를 걸 만한 종목이다 말씀을 해주셨고요. 역시 또 기업이 탄탄하기 때문에 승부를 걸어볼 만하다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자, 가격 전략은 매수가 시초가 이하 그리고 목표가는 15,000원, 손절가는 5,430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여러분들 가격 전략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어지는 주대장 전문가님의 내일의 상한가 도전주는 이어지는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공개가 됩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 또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종목 공개가 되는데요. 네. 이제 아무래도 정답자분들에 한해서 이제 네. 또 커피 쿠폰도 나가요. 네. 그래서 좀 힌트가 필요할 것 같은데 네. 오늘 종목에 대한 힌트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일단 사우디가 신공항 부산 엑스포를 유치하기 위해서 신공항 관련된 투자 발표를 했습니다. 그와 관련된 종목이고 이 종목을 설명하기 앞서서 상한 김용덕 전문가님이 가온미디어를 얘기하셨는데 저도 오늘 그것도 수익을 냈던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그것도 기대가 되고 제 종목은 아무래도 이번에 새로 나타난 이슈예요. 사우디가 부산 엑스포 엑스포에서 거의 뭐 한 5,500만 명 이상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공항을 새로 짓겠다. 아무래도 사우디가 또 공항으로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기름도 많은 나라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산 엑스포를 한국이 못 따내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최대 수혜주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종목의 힌트를 또 하나 드리자면 수주 잔고가 4조 이상 있는 기업이라서 앞으로 뭐 중장기적으로 단기적으로 뭐 실적 부분은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는 종목입니다. 차트를 한번 잠깐 봐보면요. 일단 과대 낙폭해서 슬금슬금 반등을 해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과대 낙폭을 했고 수주 잔고도 많고 기업도 탄탄하기 때문에 빠른 반등 나올 거라 생각이 들고 저도 오랜만에 또 소형주로 한번 대회 기간이 얼마 안 남아서 가져와 봤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과연 이제 오늘의 종목 급등 랠리를 이어갈 수 있을지 기대해 보면서요. 오늘 이어지는 주대장 전문가님의 온라인 공개 방송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종목 공개가 되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입장하셔서 여러분들 종목도 받아가시고 정답을 맞추시면 또 커피 쿠폰도 나가니까요. 여러분들 이벤트 참여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제가 참여 방법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터넷 들어가셔서 포털 검색창에 슈팅 스탁이라고 입력해 주시면 여러분들 바로 이어지는 8시 주대장 전문가님의 온라인 공개 방송 무료로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편안하게 입장하셔가지고
종목도 받아가시고 종목도 맞추셔가지고 정답자분들은 추첨 통해 커피 쿠폰도 당첨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준비된 내용은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면 드디어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이 주식설전 수익률 대결이 끝나게 됩니다. 다음 주까지 여러분은 치열한 수익률 대결 어떻게 마무리될지 집중해 주시기 바라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